안녕하세요. 부천FC 진창수입니다. 진창수 열렸어요. 저는 제1교포 3세로 이제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고, 초, 중, 고 학교는 제일 동포들이 많이 다니는 이제 민족 학교를 다녔고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나라 말, 우리 민족의 중요성,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학교인 것 같은데, 보육원을 다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빠, 형 영향을 받아서 이제 축구를 워낙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대회 나가거나 이러면 뭔가 자기 또래에 비해서 자기가 좀 타고났거나 이런 거는 골을 많이 넣거나 좀 다른 친구들이 못하는 걸 제가 할 수 있었거나 그런 부분에서 좀 느낄 수는 있었죠. 제1교포에게 축구란 어떤? 우리 동포들에게 축구란 우리의 존재감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일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저희를 단순히 인정을 안 해주죠. 어떤 한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한 민족으로서도 그렇고, 한참 어렸을 때인데 뭐 부모님이 집을 얻으려 해도 조선 사람 이렇게 하니까 조선 사람은 좀 안 된다 이렇게 집을 얻기도 힘들었거나, 민족학교를 고등학교가 졸업을 해도 일본 그 교육청에서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셔갖고 또 통신교육을 따로 학교를 다녔어야 됐고, 또 일본 친구들이랑 우리 학교랑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너네 한국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듣거나 이제 약간 냄새 난다 이렇게 하거나, 차별이라기보다 대립이 좀 아직까지 있구나 이런 거는 들었어요. 근데 뭐 저희는 그거를 일본에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크게 차별이라고 보다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가고 싶고 되게 설레고 뭐 그랬는데, 막상 가게 되니까 좀 말도 안 통하고 좀 무섭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른 나라구나 이런 걸 느꼈죠. 제가 도착한 날이, 아르헨티나 도착한 날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르헨티나 전부에 시위를 하는 날이라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나와서 뭐 총 쏘고 막 엄청 위험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절대 오늘 길거리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축구를 이제 팀에 들어가서 시작하게 됐는데, 특별하게 뭐 기술적으로나 이런 게 저는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어린 나이에 좀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 친구들의 그 축구에 대한 열정이나 자기가 축구 선수가 돼서 이제 자기 가족을 살려야겠다 이런 가난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모습 보고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고등학교에서 주전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거기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애들한테 밀리는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서 볼 때는 축구 선수 된다는 게 쉽지 않게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고 제1교포로 살면서 축구 선수가 돼서 성공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테스트를 일단 5개 정도 봤는데 다 떨어졌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또 6개, 7개 정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군데에서 이제 연습생 계약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불러주셔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 팀이 이제 일본 지금 J2의 도쿠시마라는 팀인데 거의 맨날 혼났어요. 자기 실력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게 됐고, 훈련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맨날 이제 형들한테 혼나고 코치들한테 혼나고 이제 한숨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옆에서. 뭐하냐 이렇게.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지고 싶지 않다, 이 사람들
보다 이 형들보다 더 잘하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더 강하게 됐죠. 제가 듣기로 그때 기하에 대한 제의가 있었다고. 외국인 등록으로 이제 팀에서는 그 당시엔 3명까지만 등록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쟁이 심한 거잖아요. 한 팀에 3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기아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할머니나 우리 부모님들 이런 그런 일본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된 건지 부모님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상담도 안 했고 그냥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생계는 이걸 좀 이야기하면 참 웃긴데 제일 교포들이 파친코 사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면 음식 장사, 고기 장사를 많이 해요. 일본에서 축구를 가르쳐 주시는 많이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 같은 박특기 형님이라는 형님이 계시는데 파친코 쪽 사업에서 일을 하셔갖고 새로운 기계가 나왔다면 그거를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 공사를 제가 알바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좀 축구화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또 한 2주 정도 제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어서 그런 알바를 했었고, 오사카 쪽에 있는 택배 회사 실업팀이었어요. 사가와라는 그런 일본에서는 좀 큰 택배 회사예요.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해야 되고 이제 8시부터는 짐을 일본말 나가시라고 나가시 하고 이제 3시부터 운동장 가고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7시, 8시쯤에 퇴근을 하고 바로 기절했었어요. 그때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이제 재계약을 하지 못했어요. 실력을 아직까지 그때는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출전 못했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를 못 내다 보니까 2년을 끝으로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팀을 구하려고 일반 테스트를 이제 다시 받으러 가는 중에 무릎을 다쳐갖고 이제 무릎 연골 수술을 받게 돼서 거의 6개월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거의 팀을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우리 엄마도 좀 몸이 편찮으셔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축구를 이어가기 좀 힘든 상황이 저한테 처음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앞으로 도대체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축구를 접어야 되는지 정말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대응과 실현의 영속? 예, 뭔가 하나 잘 되려면 또 시련이 오고, 뭔가 또 하나 넘어가면 또 시련이 오고,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너는 정말 축구선수를 되고 싶냐 이런 걸 계속 저를 떠본 것 같아요.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일본에서 손님들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성공하고 싶고 이런 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의미 안 되는데 나 지금도 좀 그런 게 안쓰러워요, 저는. 물 한번 드시고 하실래요? 네. 조금 이게 쉽지 않는데, 엄마 생각하면 이제 눈물이 났는데, 이거. 눈물 난 거 이게 올리면 좀 창피한데요. 일본에서 그때 제일교포 형이 한국에서 이제 그 축구 대회가 있다고 해서, 그 아마추어 축구 대회인데 이제 여러 해외 동포들이 참가를 하게 되는 축구 대회가 있다고 해서 같이 가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진짜 그게 오게 된 계기였어.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님이 이제 만약에 너가 축구를 하고 싶으면 좀 이력서라도 넣어보자, 한국에 있는 팀에 어떠냐,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정말 기대는 못했어요. 왜냐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고,
그 나라 프로축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었는데 정말 뜻밖의 포천 시민축구단에서 저를 잘 봐주시고 예, 입단하게 됐어요. 갖는 시점을 가게 된 계기도 좀 그게 같이 포천에서 같이 운동을 했던 형님이 그쪽 갖는시청에서도 선생활을 하고 계셨고 그러면 너 갖는까지 가서 한번 테스트라도 보게 해줄까 해서 테스트를 봤는데 첫째 날에 테스트를 받다 발목이 돌아가서 부어갖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은 정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운동장에 가서 일단 테스트의 자리에 섰어요. 시작하는데 이제 거기 코치쌤이랑 감독님이 어째 이상하다, 어제랑 좀 다르다 이렇게 저를 불러낸 거예요. 왜 그러냐고. 아, 자네 이렇게 어제 발목이 돌아가서 지금 아프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니까 발목이 워낙 부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뛰었냐고. 아, 저 어떻게든 일단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뽑아주신 것 같아요. 그 열정을 평가해 주셨는지 또 네. 힘들게 좀 프로 무대까지 갔는데 에이전트 분을 알게 돼서 이제 그 사람 말을 믿고 좀 다른 타 구단으로 도전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받고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고향 이현무 감독님한테도 계약이 2년이 남았는데도 이제 도전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팀을 나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 막상 1월 달쯤 되니까 그 에이전트 분이 좀 안 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정말 운 좋게 전주 한수원 서보원 감독님한테서 이제 연락을 받아서 다시 내셔널리그로 가게 됐어요. 한수원에 가서 바로 또 다쳐갖고 무릎 십자인대가 타진 거예요. 거기 또 3개월 재활을 하고 다시 프로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왜냐면 프로라는 K리그 무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또 이현문 감독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냐고. 고맙게도 운 좋게 다시 고향에서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 도전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창수형은 한 번도 도전을 멈추질 않는 것 같아요. 매년 매 순간 계속해서 도전을 하신 것 같은데 나에게 도전은? 나의 도전이란 주사 같은 거예요. 주사. 왜냐면 감기나 뭔가 신종플루나 이렇게 심한 감기일 주사를 해야 낫잖아요. 근데 주사 맞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싫잖아요. 아프고 고통이고 인생이란 게 정말 주사처럼 도전하기 싫고 힘든 거 알면서도 목표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죠. 정말 싫어요. 아무래도 부천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 팀도 이제 프로 구단을 향해서 다시 K3부터 도전을 하게 된 구단이었고 저처럼 10년을 똑같이 도전을 하고 온 구단이었더라고요. 그런 구단의 모습과 그리고 목표가 아무래도 공통점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저한테 이제 오퍼를 좀 간절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다른 구단보다. 처음으로 둘이서 이제 저희 축구 경기를 보러 오신 게 둘이 같이 온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살면서. 웬만하면 가게를 안 쉬거든요, 아빠가. 근데 이제 아빠가 좀 몸이 안 좋아하셨대요, 그때. 수술도 해야 돼. 그래서 좀, 이제 사는 날이 오래 남지 않았던 것 같다 해서 네 축구하는 모습을 한번 보러 가야겠다 해서 이제 보러 오셨다 하더라고요. 좀 긴장됐어요. 좀 부담됐어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보러 오는 부모님이었으면 익숙하잖아요.
왔어요. 오히려 또 한국 갈 때도 반대를 하셨던 아빠가 좀 온다고 하니까 괜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또 그날 경기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또 경기 들어갔는데 팀이 지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많이 좀 부담이 됐어요. 근데 또 그날 또 2골 넣을 수 있어서 정말 신기했어요. 나름 좀 그런 모습을 부모님한테 살면서 한 번이라도 보여줄 수 있어서 좀 효도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좀 인생 경기,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었던 경기. 그 후로는 너무 팀에 관심이 많아요. 팀이 성적이 막 순위 하나 떨어져도 왜 졌어? 왜 골 못 넣었냐? 어떻게 된 거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진짜 부담감 많아요. 마침 올해 성적이 좀 잘 팀 성적도 안 좋고 그 다음 분위기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팬들이나 또 우리 팀 선수 동생들한테, 신인 선수들한테 미안하고, 또 운동장에 경기장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경기력을 우리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데 펼쳐주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고참 때니까 그런 부분이 책임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항상 제 자신한테 말하는 말이 포기하지 말자. 목표는 이룰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이나 이제 실력적으로 봐서 힘들 거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세요. 지금이나 그 젊었을 때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포기하면 끝나는 거고, 우리가 포기하면 부천도 클래식에 못 가는 거고, 뭐든지 포기하지 말고 정말 달려가면은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나에게 축구란 진짜 쉽게 말하면 정말 인생 동반자, 정말 저를 여기까지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해준 스승인 것 같아요. 축구라는 게. 안녕하세요. 헤르메스 팬들 여러분. 열정이 넘치는 응원과 정말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다진 만큼 이 팀을 올려놓지 못해서 정말 한 선수로서 또 팀 코참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아직 포기는 안 했기 때문에 정말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르메스 팬들, 서포터 분들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